당신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단 한 번의 진단으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암입니다. 라는 세 글자. 그 순간 세상은 멈춰 서고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접어듭니다. 오늘은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절망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진정한 회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맞이한 그의 마음은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길고 긴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등산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고 손주들과 보낼 시간을 상상하며 웃음 짓던 날들이었습니다. 건강검진도 성실히 받았고 운동도 꾸준히 했으니 노후는 분명 행복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증상이었습니다. 가끔 느껴지는 피로감, 식욕이 조금 떨어지는 것 정도였죠. 나이가 드니까 당연한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러 검사를 거친 후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암이 발견됐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진료실의 하얀 조명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면서 동시에 수많은 생각들이 몰려왔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하지?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암이라는 진단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익숙한 거리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사람들은 걷고 있었고 차들은 지나다니고 있었지만 그의 세계는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아내의 눈에 고이는 눈물, 자식들의 당황한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암이라는 불청객은 한 가정의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려던 여유로운 노년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앞으로 닥칠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이 두려웠습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봐 걱정됐고 과연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평생 쌓아온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면서 일상은 완전히 병원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각종 검사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매주 정해진 날이면 병원을 찾아야 했고 치료를 받고 나면 며칠간은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항암제가 몸속에 들어갈 때마다 느껴지는 이질감, 그리고 뒤따라오는 극심한 구토와 피로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마주치는 다른 환자들의 모습도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들, 링거를 매달고 힘겹게 걷는 이들, 머리카락이 모두 빠진 채 지친 표정을 짓고 있는 환자들. 그 모습이 곧 자신의 미래처럼 느껴져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거울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체중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거울 속 낯선 자신의 모습은 현실을 더욱 잔인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시작했지만 한 번의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주, 몇 달이 지나도 치료는 계속됐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마다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과연 이 고통이 효과가 있는 걸까? 언제쯤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답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몸의 고통도 컸지만 마음의 고통은 그보다 더 깊었습니다. 예전처럼 활기차게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억지로 괜찮은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깨어있노라면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위로도 때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힘내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나아질 거예요. 라는 말들이 진심인 걸 알면서도 정작 이 고통을 겪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생각에 외로움만 더해졌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고 그 고립감은 마음을 더욱 깊은 절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러 가는 날이면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싫었고 차가운 병원 공기와 소독약 냄새는 트라우마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버거웠고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절망의 늪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절망이 가장 깊었던 어느 날 아침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라면 무심코 지나쳤을 소리였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귀에 맴돌았습니다. 작은 새들이 지저귀며 아침을 알리는 모습에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구나. 나 혼자만 멈춰 있는 게 아닐까. 그 순간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작은 것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복도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간호사가 건네는 따뜻한 미소.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조금씩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그 작은 것들이 모여 마음 한구석에 작은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족의 존재도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병원을 찾아와 손을 잡아주는 아내의 손길,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눈빛에서 걱정이 묻어나는 자식들의 모습. 그들은 말없이 곁을 지켜주었고 그 존재 자체가 버틸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손주가 그린 그림을 가져왔을 때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쓴 편지를 봤을 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의 전화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요즘 어때? 라는 간단한 안부에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떤 친구는 오래된 사진을 보내며 함께했던 추억을 이야기했고 또 다른 친구는 회복하면 함께 여행 가자며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이런 작은 변화들과 함께 마음의 자세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원망이 가득했다면 이제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병에 압도당하기보다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작은 목표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병실을 한 바퀴 걸어보자. 오늘은 식사를 조금 더 먹어보자처럼 아주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것을 이뤄낼 때마다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작은 성공들이 모여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다른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우리 함께 이겨내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누군가의 회복 소식을 들으면 자신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고 반대로 자신의 작은 진전이 다른 이들에게 용기가 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작은 빛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소리, 가족의 손길, 친구의 목소리, 작은 성취감 같은 일상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빛들이 모여 서서히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빛을 발견한 후 그것을 키우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음을 돌보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명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해보니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며 생각을 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흡을 고르고 나면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조금은 덜해졌습니다.
기도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간절히 무언가를 바라는 행위 자체가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은 마음의 혼란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부디 이 고통이 지나가기를,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하루하루를 버틸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평온함을 찾았습니다. 기도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간절히 무언가를 바라는 행위 자체가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은 마음의 혼란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부디 이 고통이 지나가기를,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하루하루를 버틸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평온함을 찾았습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느낀 감정들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분노를 쏟아냈고 때로는 작은 감사를 적었습니다. 글로 쓰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 자신이 얼마나 많이 버텨왔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이 또 다른 힘이 되었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투병기를 읽으며 공감했고 그들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배웠습니다. 때로는 소설이나 에세이를 통해 잠시 현실을 벗어나 다른 세계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만큼은 환자가 아닌 한 명의 독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악을 듣는 것도 치유가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달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감정을 정화했습니다. 잔잔한 클래식이나 자연의 소리가 담긴 음악은 긴장된 마음을 풀어주었고 활기찬 음악은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가벼운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병실 안에서라도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천천히 걷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니 기분도 좋아지고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며 조심스럽게 진행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깨달은 것은 아픔 속에서도 자신을 돌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이 몸을 공격하고 있지만 마음까지 내어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자신은 조금씩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치료는 계속되었고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조금씩 좋아졌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회복이 단순히 몸이 나아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체적 회복은 분명 중요했습니다. 암세포가 줄어들고 체력이 돌아오는 것,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정으로 회복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회복은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되찾고 다시 웃을 수 있게 되고 미래를 희망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었습니다. 병을 겪으며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가족과 식사를 하는 것,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 하늘을 보며 산책하는 것. 이 모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건강할 때는 미래만 바라보며 달려갔지만 이제는 현재의 순간순간을 음미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프다고 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픔을 견디고 버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였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마음을 열고 의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을 겪으며 사람과의 관계도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는지, 누가 곁을 지켜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환자들, 의료진들과의 만남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것, 그 연대감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완벽하게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올 수 있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였습니다. 넘어졌을 때 그대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 그것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재발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안이 찾아와도 압도당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다시 중심을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속 작은 불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의 씨앗은 살아있었고 작은 빛들이 모여 다시 큰 불꽃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기 검진을 받으며 건강을 관리하지만 매일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 친구들과의 만남, 작은 일상의 즐거움들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몸만 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고 삶의 의미를 다시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터널도 끝은 있고 그 끝에는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음속 작은 불빛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고 응원하며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